자, 오늘 수업, 이론 수업 마지막 내용입니다. 대한제국과 독립협회. 마찬가지로 교재는 16페이지고, 계속 정리를 할게요. 자, 갑신정변, 위로부터의 개혁,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아래로부터의 개혁 지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요 두 개를 반영을 해서 정부 주도로 실제로 뭔가 시행이 된 거는 뭔가 법적으로 정리가 되고 공표가 된 거는 갑오 을미개혁이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다 요구야, 그지? 요구이고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리를 해서 실제 정책에 반영을 한 게 갑오 을미개혁이에요. 근데 뭐 갑신정변의 내용, 토지균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조사 사업이지, 토지조사라든지 뭐 신분제와 관련된 동학농민운동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반영이 됐으니까 아주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 없어, 그죠? 자, 갑오년은 94년을 말하고요, 을미년은 95년을 말해요. 참고로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갑오 을미 개혁 이루어지는 와중에 청일전쟁도 있었고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도 있었고. 자,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부터 가보자. 명성황후가 시해가 됐어. 이게 되게 큰일이잖아. 공모가 그것도 궁궐 안에서 죽임을 당한 거잖아. 그걸 보고 있었던 사실 가장 공포에 질린 사람은 아무래도 고종이었겠지, 그죠? 그래서 고종이 한 선택이 어떤 거냐면 아관 파천을 합니다. 사실은 고종이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전까지만 해도 고종이 뭔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뭔가 행동을 한 게 없었어. 왜냐면은 개항기 초기 개화기 때문에 하더라도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해서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다 꽉 잡고 있었고, 흥선대원군 주도로 정치가 단행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지고 나서는 명성황후 주도, 민씨 세력이 주도가 돼가지고 민씨 정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명성황후 주도로 정부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사실 고종은 뭐 거의 허수아비였었지. 근데 흥선대원군도 명성황후 때문에 이제 없고, 명성황후도 죽임 당해서 없고, 이제 고종이 뭔가 스스로 혼자 움직여야 돼, 그지? 그런 맥락에서 가장 처음으로 한 행동이 아관파천이야. 아관파천은 뭐냐면 그 당시에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었거든. 중국식 이름인데 아라사라고 불렀어. 러시아의 관공서로 파천 간 거야, 고종이. 그러니까 러시아 관공서로 도망간 거지, 쉽게 말하면. 도망가가지고는 러시아 이제 보호 아래 들어가겠다는 소리지. 러시아가 아무래도 그 전에 삼국 간섭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을 견제를 해준 이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뭔가 일본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청나라도 아니고 러시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겠지. 아간파천을 해서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냥 돌아올 순 없잖아, 창피하잖아, 그지? 돌아오면서 대한제국을 선포. 대한제국, 이제 더 이상 조선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고, 이제 이름도 바꿨고, 나는 이제 고종 왕 고종이 아니고 황제 고종 황제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돌아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이름만 붙이고 돌아올 수도 없잖아. 뭔가 의미가 있는 개혁 정책을 단행을 해야겠지. 광무개혁. 자, 봅시다. 정치면에서는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를 했으니까 대한국 국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고의 목표는 황제권 강화겠지. 황제권 강화. 그 다음에 원수부 설치. 원수부는 이제 새로운 정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는 토지 계약서 지계를 발급합니다. 지계 발급을 해서 이제 토지 제도가 누구 소유의 땅인지 이렇게 정리를 딱딱딱 해놓는다는 소리지. 다시 말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했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상공업 진흥정책도 펼칩니다. 상공업 진흥정책, 그 다음에 기술학교. 전부 이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술학교 설립.
자, 고종이 이런 개혁 정책들을 단행을 할 때 도와주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독립협회인데, 독립협회는 사실 생기게 된 원인은 이전에 독립신문을 발행하면서입니다. 독립신문. 그러니까 이 독립이라는 게 그 우리 일제강점기의 그 독립이 아니고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야. 청나라로부터. 독립문. 청나라로부터의 독립 또는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조선의 자주적인 움직임,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피력하기 위해서 설립된 최초의 시민단체가 독립협회라고 보면 됩니다. 이 독립협회가 계속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는 고종한테 가서 계속 돌아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돌아와서 뭔가 우리 자주적인 정책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요구를 계속해요. 독립협회는 1896년에 수립이 됐고 1898년에 해산이 됐는데 얘네들이 이제 발전을 한 양상을 보자면은 좀 전성기가 맞았다가 주춤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다가 1896년, 98년에 가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가 1897년이죠. 이때를 계기로 이전에 최초의 이제 독립협회 활동들은 계몽 활동 위주였어. 계몽이 뭐냐면은 깨어나라는 거야.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 뭔가 근대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에 봉건적인 그런 사상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뭔가 근대적인 생각, 근대적인 사상, 근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거를 국민 백성들한테 설파하는 거죠. 이 계몽활동 위주의 활동이었고 이게 최전성기였을 시절에는 만민공동회가 있습니다. 만민공동회. 이거 이제 모여서 집회죠. 집회. 만민공동회. 그리고 이 위기 기점을 이유로 정치활동에 좀 주력을 하게 되는데, 정치활동에 주력을 한다는 소리는 이제 이때부터 뭔가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된다는 소리야. 그 최고조에 이르렀던 게 관민공동회. 그러니까 똑같은 집회인데 이때는 그냥 백성들끼리 모여서, 지식인들끼리 모여서 뭔가 연설을 하고 그걸 듣고 뭐 옳소 뭐 그렇지 않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단계였다면은 관민공동회는 그러니까 정부의 관리가 와서 함께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얘기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는 거고, 그게 헌의육조죠. 헌의육조. 자, 일단 헌의육조 가기 전에 앞서서 만민공동회가 어떤 업적을 냈냐면은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국가의 상황들이나 국가가 지금 처한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되게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문제고 이게 원인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되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최대 이슈가 러시아가 부산에 있는 전령도라는 항구가 있는데 전령도를 조차 빌려달라고 해.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말했지만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가 없다 했잖아요. 그게 필요해가지고 항구를 빌려달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우리한테는 좀 모욕적인 행위죠. 우리나라의 땅이고 우리나라의 항구인데 이걸 러시아가 그냥 무단으로 빌려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프랑스도 러시아가 막 이러니까 프랑스는 우리나라에 있는 광산을 채굴하게 해달라고 광산 채굴권을 요구해. 이권 침탈이죠. 이권 침탈. 이런 것들을 만민공동회에서 요구를 저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신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거지. 모여가지고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 요구인지, 프랑스의 광산 채굴권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 요구인지 백성들한테 막 알리는 거야. 그리고 독립신문을 통해서 외국에도 막 알리는 거야. 이게 완전히 저지가 돼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지겠지, 그지? 뭔가 백성들이 모여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한 게 반영이 되네,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네. 그리고 나중에 관민공동회까지 가잖아, 그지? 뭔가 정부의 관리들까지 나서가지고 뭔가 백성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싹 트는 거죠. 그래서 이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라는 맨날 마찬가지로 그 의견이 나와 있는 안건을 담은 문서죠. 안건을 내는데 여기 내용이 정치에서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합니다. 입헌군주제. 우리 정부 형태 설명할 때 했었죠. 그죠? 지향. 왕은 있어. 황제. 고종은 그대로 있고 정치나 행정에 관련된 부분은 의정부, 내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내각 이름이 중추원. 중추원이라는 이름의 내각을 중심으로 정부가, 의회가 수립이 되고 시행이 되지 않겠냐, 이런 요구입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는 재정 일원화를 요구합니다. 재정 일원화. 이름이 바뀌어요. 탁지 아문에서 탁지부. 이미 바뀌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사회면에서는 피고인 인권을 존중해주자. 뭐 되게 근대적인 사상이죠. 근대적인 발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급진적인 움직임인 거야. 입헌군주제라는 것도 그렇고 중추원 관제, 의회, 내각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고종이 이 관민공동의 독립협회를 박해를 합니다. 한국협회라는 단체. 사실은 이게 보부상 단체인데 군대야, 군대. 보부상 연합으로 구성된 군대를 이용을 해서 독립협회를 저지해서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때 이제 이 핑계로 됐던 게 관민공동회 헌의육조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얘네들이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한다. 공화정 수립 의혹을 제기해. 그래서 뭐 대통령제가 도입이 되고 뭐 선거를 하려고 한다. 고종을 몰아내려고 한다. 이건 반역이다. 뭐 이런 걸 이제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근데 뭐 이걸 계기로 독립협회는 완전히 해산이 됩니다.